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했던 빅스 계산편에 이어서 빅스가 정말로 유용한지 지난 10년간의 S&P 500 지수와 빅스 지수 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빅스를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빅스가 뭔지 다시 설명드리면요. 빅스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고요. 이제 S&P 500이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기대 변동성 지표라는 거죠. 근데 기대라는 게 붙은 이유는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변동성을 측정한 게 아니라 옵션 시장에서 발생한 여러 투자에 대한 기대 심리를 바탕으로 변동성을 측정하겠다 이거예요. 여기 자세하게 써 있죠. 빅스는 S&P 500 지수의 옵션 가격에 기초해서 향후 30일간 지수의 풋옵션과 콜옵션 가중 가격을 결합하여 산정합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30일간 지수란 얘기는 이제 30일 후 만기가 되는 옵션들의 거래 현황을 바탕으로 빅스 지수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해서 기대 변동성을 파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빅스는 향후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려고 만든 것이고 투자자의 견해를 반영하도록 옵션 거래 상황을 보고 더 저가의 풋옵션이 팔린다거나 더 고가의 콜옵션이 팔린다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이제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걸 반영해서 향후 30일간 S&P 500 지수가 얼마나 변동할 것인가를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빅스 지수가. 그래서 계속 30일이라는 거를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빅스 지수가 원래는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지만 이제 공포 지수로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공포 지수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결정을 내릴 때 시장이 공포 상태에 있는가라는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는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써 있죠. 시장의 리스크 및 공포 및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 피델리티 자산운용 코리아에서 만든 웹페이지에 가시면 이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포지수로서의 빅스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 지난 이제 빅스 계산편에서 우리가 빅스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빅스 지수 계산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했었거든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하면 빅스는 원래 S&P 500 지수의 옵션 거래 현황을 바탕으로 변동성을 측정할 용도로 고안된 거예요. 변동성을 측정하는 게 원래 취지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 거래를 보면 지수의 상승폭보다는 하락폭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요. 그래서 빅스 지수가 실제 지수의 상승보다는 하락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포지수라 불리게 된다. 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제 옵션 거래자들의 행태가 그러니까 하락폭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락폭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빅스의 원래 취지는 변동성을 측정하려고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하락에 민감한 변동성을 측정하는 게 된 거죠. 실제 시장에서 하락폭이 크면 빅스도 크고 이런 결과를 확인하게 된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민간 속담 같은 민간 격언 같은 것과 세트로 묶여서 빅스가 팔리고 있다. 빅스 값이 높다는 얘기는 시장의 공포 분위기, 그러니까 매도세가 지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인 하락이니까 S&P 500을 사서 혹은 뭐 그에 준하는 시장의 여러 종목들을 사서 매수를 해서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되면 그만큼의 수익률을 벌겠다. 이런 논리로 이 빅스 지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논리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빅스 임계값을 기준으로 임계값을 넘으면,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면, 시장이 공포 분위기면 내가 매수를 했다고 했을 때 이제 수익률과 그렇지 않았을 때, 임계값을 넘지 않았을 때에 매수를 했을 때 수익률 결과를 비교하면 빅스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전 지식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빅스의 단순한 용례, 이게 뭐냐면 특정 값, 그러니까 임계값을 넘으면 공포에 매수한다. 빅스의 원본 데이터, 그래서 30일 후 만기인 S&P 500 풋콜 옵션 호가 스프레드. 그래서 여기 강조하고 싶은 거는 30일. 내가 매수한 후 30일간의 영향력을 빅스가 측정한 거니까 1일부터 30일까지의 실제 수익률의 변화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수익률 비교 방법 이렇게 써놨는데 빅스 임갭값을 우리가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빅스가 20일 이상이다, 22 이상이다, 뭐 혹은 30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임계값보다 미만인 날들이 이제 대조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상인 날들이 이제 실험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의 날짜들이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예를 들면은 빅스 임계값 이하. 그다음에 여기는 빅스 임계값 이상. 그래서 여기 날짜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2019년 뭐 10월 뭐 11일 뭐 이런 식으로 2020년 뭐 4월 1일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가 모집이 되겠죠. 대조군과 실험군에 포함된 날짜에 대해서 이제 1일 이후, 2일 이후 쭉쭉쭉 해서 30일 이후까지 이제 수익률을 누적해서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쪽이 비교가 되겠죠. 빅스가 임기값 이하일 때의 수익률과 임계값 이상일 때의 수익률이 매수한 기준으로 1일부터 30일 이후까지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 조금 상세를 하고, 다음 특이사항을 좀 설명드리면, 이게 10년간, 지난 10년간의 데이터고요. 그래서 10년간의 S&P 500 빅스 지수. 특이사항이 있다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게 빅스와 S&P 지수가 이제 그 아닌 기간과 다르게 동작했다는 거죠. 좀 평소와 다르게 움직였는데 이거를 이상치로 취급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공포지수로서 동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펴볼 게 이제, 그래서 단일 빅스 임계값을 줬을 때 이제 1일 후, 2일 후 이런 식으로 해서 30일 후까지의 수익률 결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값이 넘었을 때 매수했을 때, 혹은 임계값이 넘지 않았을 때 매수했을 때를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팬데믹 기간을 이제 배제하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빅스 매수 임계값을 조정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빅스 매수 임계값을 조정을 하면 예를 들면 35에서 34, 33, 32, 31, 30, 29, 28, 27, 26, 25, 24, 20, 23 이런 식으로 20까지 조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빨간색으로 나온 선은 이제 빅스 값이 임계값을 넘었을 때 날짜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회색으로 나온 선은 이제 그 임계값을 넘지 않았을 때 날짜를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빅스 임계값이 늘어나면 늘어나서 커지면 커질수록 그 포함되는 날짜가 줄어들겠죠. 빨간색에 포함되는 날짜가. 그걸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실제 이제 빅스 임계값이 넘은 날짜들을 기준으로 그때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이후로 플러스 1일부터 플러스 2일 해서 플러스 30일까지의 수익률 추이를 그걸 이제 점으로 찍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30일 이후에 이게 뭐 1일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률을 찾은 다음에
평균을 내면 이렇게 짝대기를 그릴 수 있는 거죠. 짝대기를 끄는데 30일 후 평균은 이제 뒤에다가 써놨고,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뭐냐면 빅스 매수 임계값이 20일 때 이제 20 이상으로 발생한 날짜들의 30일 후 수익률 평균이 1.9였다는 거예요. 1.9. 그 다음에 20 미만의 빅스 값을 가진 날짜들의 수익률 평균이 0.5였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해볼 만한 거는 임계값을 바꿔가면서 임계값을 높였을 때 이제 30일 후 수익률 평균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빅스 값이 계속 높은 값을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거의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그래서 팬데믹 기간을 빼고 계산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빅스는 공포지수인데, 근데 공포지수로서 동작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물론 하락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대체로 전반적으로 상승장이었으니까, 그래서 팬데믹 기간을 배제하기 위해서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팬데믹 기간을 빼고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일 임기값에 대해서 1일부터 30일 후에 수익률 추이를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계값을 뭐 예를 들면 앞에서 20부터 35까지 줬었죠. 그래서 여러 임계값에 대해서 30일 후 수익률만 따로 떼서 종합을 하면 아래같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계값이 늘어나면 이제 수익률도 30일 후에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범례가 있고요. 진한 원과 약간 연한 회색 원이 있고 진한 빨강색과 연한 빨강색이 있는데, 이 차이는 이제 팬데믹을 배제한 경우에 연한색, 그다음 팬데믹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한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회색은 임계값을 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빨강색은 임계값을 넘었을 때 이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30일 후 수익률 평균이다 라는 거예요, 범례가. 전체적으로 빅스의 특정 임계값을 기준으로 투자를 했을 때 결과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는 결과가 좋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죠. 이렇게 임계값이 작았을 때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임계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30일 후 수익률도 높아지지만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여기 이제 원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임계값이 커짐에 따라서 원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해당하는 임계값에 마우스를 대보면, 예를 들면 빅스가 35 이상 나온 날짜가 팬데믹 기간을 배제했을 때 6일밖에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를 대볼게요. 팬데믹 기간을 배제했을 때 빅스 25 이상 나온 날짜가 104일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빅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지만 그렇게 빅스가 높았던 기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임계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30일 후 수익률도 높아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다? 그렇게 임계값이 높았던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결과를 해석드리면 그래요. 우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독특한 특성이 있었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게 특히 2020년 상반기에 극단적으로 높은 빅스 값이 지속이 됐어요. 35 이상. 제가 이전에 빅스 계산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빅스의 원본 데이터는 이제 옵션에 대한 호가 데이터예요. 평상시에는 그 호가 데이터가 예를 들면은 풋옵션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호가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콜옵션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가가 발생을 하고요. 풋옵션 파트가 꼬리가 길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포지수라고 추정하건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풋옵션의 호가가 크고 길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콜옵션의 호가도 크고 상대적으로 길게 발생한 것 같아요. 추정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크게 나왔다. 정리를 하자면 평상시에는 공포 지수로서 동작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변동성 지수로 동작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동작을 했다라는 거를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이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빅스가 지난 10년간 유일하게 빅스가 원래 취지로 동작했다. 변동성을 측정하는 원래 취지로. 그 다음에 높은 빅스와 지속적인 상승장이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그래서 빅스와 관계없이 그냥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돌아와서 평상시 팬데믹 배제했을 때 공포지수로서의 빅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높은 빅스 값이 발생한 당일 기준으로는 S&P 500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그 이후 1에서 5일 정도 내에는 다소간의 S&P 500 지수의 상승과 하락이 혼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5일에서 30일 내로는 이 높은 빅스 지수가 발생하기 이전 상황으로 이제 S&P 500 지수가 회복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내가 매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회복을 했으니까 대체로 상승하는 거죠, 수익률이. 30일 이후에는 이제 빅스 값이 낮았을 때 투자한 것보다 나은 평균 수익률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공포는 무척 짧다. 하루 정도? 길어봤자 이틀? 그 다음에 하락폭이 크니까 이제 무겁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짧고 무겁게 발생한다. 이게 매수 기준으로 날짜가 지남에 따라 추이를 이제 결과로 정리를 한 거고요. 공포 지수로서 지난 10년간 더 높은 빅스 값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면 더 높은 30일 후 평균 수익률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빅스가 35 이상일 때 30일 후 평균 수익률을 보면 5.9%.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빅스가 35 이상이었던 날짜가 6일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빅스가 예를 들면 27 이상일 때 그때의 날짜들에 이제 매수를 해서 30일 후 평균 수익률을 보면 그거는 이제 2.5%였다는 거죠. 근데 해당 일이 지난 10년간 85일이었고 그 다음에 절반 이상이 2022년에 발생했다. 그러니까 몰려서 발생했다는 거죠. 2022년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래서 빅스가 22 이상일 때 매수를 했고 매수를 한 후 평균 30일 후 평균 수익률이 1.4%였고 해당 일이 180일 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기간별로 몰려서 발생한 거죠. 고르게 뭐 매달마다 발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몰려서 발생했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빅스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도 따라서 오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게 적절한 균형의 문제다. 빅스를 활용하는 거는. 너무 높은 빅스 값을 기다리다가 영영 매수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빅스가 그런 값이 안 나오니까 잘. 낮은 빅스 값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빈번히 발생하지만 변별력이 크지도 않고, 두 번째로
이것도 몰려서 발생한다는 거죠. 실제로 뭐 특정 기간 동안에는 아예 낮은 빅스 값도 발생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최근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최근 한 3, 4개월 빅스가 다 20 이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안 한다. 매수를 안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매수를 안 하는 동안의 상승분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 기간에 공백 기간이 생긴다. 그래서 공백 기간 동안에 수익을 얻을 수 없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빅스를 최우선 투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보조 지표로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을 좀 하자면 이제 경제 성장에 기반한 정상적인 자본시장. 미국 시장의 경제 성장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그거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 대체로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시장에서는 경제 성장에 맞춰서 투자 자금이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자본시장 지표가 우상향할 거고 그래서 그거에 반하는 어떤 사건들 소비가 둔화됐다거나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금리가 올랐다거나 어떤 사건도 그 영향력은 이제 찰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숏 포지션을 갖는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면 언제 떨어질지도 확실치 않고 떨어지는 폭도 확실치 않고 그 다음에 지속 기간은 매우 짧고 그러니까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게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숏 포지션은 정말 확실하지 않을 때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으로 대표되는 예측 시장의 시효. 그러니까 빅스 얘기하는 거죠. 빅스가 옵션 거래 현황을 기준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빅스의 시효는 길어봤자 하루 이틀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투자자들이라면 시장에서 단기 예측이 되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빅스는 보조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